다양한 자동차들의 수리가 한창인데요. 이 차는 뒷 범퍼 부분이 심하게 움푹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탈부착 해가지고 복원을 하는 겁니다. 딱 펴가지고 복원 작업을 위해 범퍼를 떼어내는 작업자. 작업 방법을 상의 중입니다. 열을 주라면 네가 열을 주고. 네. 어려운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단순하게 찌그러진 부분에 열풍기로 열을 가합니다. 여기가 가장 먼저 많이 돼요. 뭐 그냥 교환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되게 자, 보통 분들은 와 이거 심해서 교환을 해야 된다는 분이 많은데 어렵지 않은 것이고요. 교환 안 해도 충분히 새 것처럼 나와요. 여기가 포인트인데 지금 이걸 쳐서 올릴 거예요. 지금 올립니다. 쭉 올라오네요. 예. 형태를 갖춰주는 거죠 이렇게. 열을 가해 부드러워진 범퍼를 안쪽으로 밀어주면 원래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굳이 사실 범퍼를 뭐 새 걸로 교환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낭비가 되겠죠. 들어가기만 하면 만약에 이제 네. 이렇게 상처 안 나고 들어가기만 했다 그러면 그렇죠? 네. 찢어지거나 뭐 해도 사실 교환할 필요가 없어요. 순식간에 원래의 상태로 범퍼가 복원됐습니다. 운행 중 어쩔 수 없는 각종 사고로 인해 생기는 손상들. 그중 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단연 범퍼, 다음은 팬더, 문, 보닛 순이라고 합니다. 새 것으로 교환하는 것도 좋지만 교체하는 것에 반 가격이면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SUV 한 대가 정비소로 들어옵니다. 어디가 문제인가 살펴보니 범퍼 앞쪽 부분이 사고로 인해 군데군데 찢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찢어진 상황이죠. 팍 찍히면서 여기까지 넘어가지고. 단순히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칼집이 난 것처럼 찢어진 범퍼도 말끔하게 복원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드디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작업자가 S자로 구부러진 철사를 찢어진 부위에 박아 넣는데요. 열을 이용해 깊숙이 넣어주어야 찢어진 부위가 단단히 고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가지고 철사 튀어나오지 않게 플라스틱도 용접이 가능하죠. 녹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열을 줘가지고. 범퍼의 앞뒤 부분을 모두 꼼꼼히 용접한 후 표면을 매끈하게 샌딩을 해줍니다. 버리면 이제 또 환경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복원해서 쓰는 게 맞는 거죠. 찢어진 부분이 말끔하게 붙었습니다. 여기에 도장 작업까지 끝나면 복원이 마무리됩니다. 또 다른 수리를 준비하는 작업자. 이번엔 어떤 작업일까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차가 전체 함몰이 된 거예요 많이. 어딘가에 부딪혀 심하게 자동차의 철판 표면이 움푹 들어가 있는데요. 소위 덴트라고 불리는 우회형 복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공구를 선상 부위에 대보는 작업자. 그런데 연기가 올라오는 저 짙은 갈색의 용액은 뭘까요? 글루 같은 거 있어요. 글루도 좀 네, 붙거든요. 그쵸, 근데 네. 글루보다 한 몇 배가 더 센 거예요. 이건 좀 강하게 안 나온 데를 요건 뽑아주는 거거든요. 주로 함몰된 부위를 빼낼 때 사용하는데 송진과 고무 등 30여 가지 재료가 들어간 강력한 접착 성분의 용액입니다. 작업은 먼저 접착 용액을 공구에 붙인 후 함몰된 부분에 붙여줍니다. 다음 기다란 지지대를 공구에 단단히 고정하고 전동 드릴을 사용해 앞으로 당겨줍니다.
드릴을 돌리자 순식간에 철판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쑥 나오네요 진짜. 이곳을 다 그냥 갈아내서 용접 스포트기로 한다면 전체를 다 따내고 그곳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산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차의 손상도 훨씬 덜 가고. 늦은 오후 또 다른 차 한 대가 정비소로 들어옵니다. 이번엔 어떤 수리가 필요한 차일까요? 먼저 손상된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자. 차를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앞문 아랫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녹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코너 돌다가 네. 인도 경계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진 거죠. 분점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녹슨 부분 같은 데가 네. 이제 파고드니까 이런 데까지 네. 넓어지거든요. 네. 상처 치료 안 하면 상처 번지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더 이상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녹슨 부위를 깨끗하게 벗겨낸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다음엔 패인 부분을 앞으로 빼줘야 하는데요. 용접기를 이용해 들어간 부분을 반복적으로 일일이 당겨야 하기 때문에 손이 참 많이 갑니다. 이게 마이너스 아스고요. 네. 이게 이제 플러스예요. 아. 그럼 이렇게 용접식으로 해갖고 철판도 달라붙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다른 극이 만나 끌어당기는 성질을 이용해 철판을 당겨낸 후 망치로 끌어올린 부분을 평평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반대쪽 패인 안쪽 부분을 망치로 바로 치면 손상되기 때문에 나무를 대고 살살 두드려 펴내야 합니다. 수리 도중 작업자가 밖으로 나가 뭔가를 들고 옵니다. 차량 아래 뚫려있는 구멍으로 호스를 통해 하얀색 폼을 넣어주는데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강청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스포트기가 한번 들어가면요. 네. 여기 안에가 네. 녹이 쓸어요. 아. 녹이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녹을 안 쓸게 하려고 이걸 뿌려주는 거예요. 아, 안쪽에다가. 예, 예. 판금 작업은 생각보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작업자가 다음 단계의 작업을 준비합니다. 본격적으로 모양을 잡는 과정, 샌딩을 통해 표면을 정리해 줍니다. 이번엔 퍼티 작업. 퍼티는 빈틈을 메워 표면을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재료입니다. 이 퍼티가 굳으려면은 네. 경화제를 같이 섞어서 이제 발라야 그래야 말라요. 아, 마르는 것 때문에요? 경화제를 섞지 않으면 전혀 굳지 않기 때문에 꼭 함께 섞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차에 바르기 전 다시 한번 골고루 섞어준 후 주걱으로 퍼티를 넉넉하게 펴 손상 부위에 발라줍니다. 자칫하면 철판과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눌러가며 발라줘야 하는데요. 바르는 양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조금 더 넓게 네. 살을 올려주고 네. 바다가 이제 마르면은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모양을 이제 맞춰가는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두껍게 올려요. 요즘 같은 겨울철엔 상온에서 말리면 하루가 꼬박 걸리기 때문에 빨리 굳히기 위해 열 처리를 해줍니다. 이번엔 판금의 마무리 작업인 도장 작업입니다. 작업자가 손상 부위에 분무기로 뭔가를 뿌리고 닦아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탈지제라고 하는 것인데 차체에 묻어있는 이물이나 그다음에 유분기를 없애줘야 베이트가 묻었을 때 정상적인 부착력이 나와요. 탈지제로 이물질을 깨끗하게 없애준 후에 도장 작업이 진행됩니다. 총 3번의 칠을 해야 하는데 마무리는 도료를 보호하고 광택을 올려주는 코팅제입니다.
지금 안 말랐거든요, 이건. 네. 이렇게 여기 만져서 이렇게 보면 여기 손에 보면 여기 다 묻어나잖아요. 아, 반짝반짝이는 거? 예. 도장 작업이 끝나고 작업자가 기계 하나를 도장실로 가지고 오는데요. LED, UV 경화기입니다. 부스 안에서만 열 처리도 하게 돼 있어요. 밖에서는 안 되고. 근데 이 기계로 했을 때는 뭐 가스층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인체나 아니면 환경 쪽에도 무해합니다. 자외선이 아닌 LED UV를 이용해 금속 표면을 건조하는 장비입니다. 기존의 열을 이용해 건조할 경우 1시간 이상 걸렸던 것에 비해 1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훨씬 경제적입니다. 움푹 파이고 녹슬었던 부분이 말끔해졌습니다. 먼저 수리됐던 찢어진 앞 범퍼도 3번의 페인트 도장과 건조 작업까지 마치니 새 것처럼 복원됐습니다. 무조건 그냥 새 거 바꾸려고만 하지 마시고 좀 상처가 크게 나도 살리면 환경도 좋고 재활용을 할 수 있어서 또 환경에 더 좋은 거죠. 이곳은 광택을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 외장 관리 숍입니다. 구입한 지 10년이 넘는 SUV 차량 한 대가 광택 작업을 위해 들어와 있습니다. 곳곳에 세월의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과연 광택으로 노후차가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 본인만 보셔도 뭔가 긁고 지나간 스크래치들, 자동 세차를 들어가시거나 수건을 미트 워시나 세차를 하실 경우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기스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기스들 사이로 이제 오염들이 들어가면서 점점 강도가 탁해지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기스들 다 지워내고 매끈한 상태에서 광도를 올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광택의 기본은 세차. 그런데 세차 시 유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른 수건으로도 많이 닦으시는데 마른 수건으로 닦으시면 결국에는 스크래치 기스가 만들어지고 촉촉하게 적신 다음에 꾹 짜서 젖어 있는 상태, 얼굴에 볼에 갖다 댔을 때 이 정도면 축축하다, 이 정도까지로 수건을 쓰시면 제일 좋아요. 1차 물 세차가 끝나면 2차 거품 세차가 진행되는데요. 차량 외부엔 쫀쫀한 거품을 빈틈없이 뿌려줍니다. 거품이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흘러내리면서 오염물들을 같이 끌고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1차적으로 오염을 제거한 후에 미트 워시가 들어갑니다. 뿌린 지 5분 정도 지나자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품. 그때부터 스펀지로 구석구석 열심히 차에 붙은 먼지를 닦아냅니다. 물로만 헹구면은 차에 달라붙어 있는 먼지들이 제대로 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품 미트질로 꼼꼼히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이 작업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요즘 같은 추운 겨울 물 세차는 고역이 따로 없습니다. 쉴 새 없이 바로 시작되는 3차 세차. 이번엔 작업자가 분무기로 뭔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철분 제거제라고 해서 이제 도로 위에 주행하거나 이럴 때 이제 분진가루가 공중에 날리면서 도장면에 붙잖아요. 이제 그거를 제거해주는 작업이에요. 서서히 철분 제거제가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선명한 보라색 물이 차 밑으로 떨어집니다. 철분과 철분 제거제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보랏빛으로 이제 물이 흘러내리고요. 철분이 제거가 되고 녹고 있다. 지워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저게 이제 그 철분이 이 도장면에서 떨어졌다 보니 네, 맞습니다. 철분 제거제를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부식을 일으킬 수도 있어 고압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줍니다. 세차를 끝낸 작업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앞 유리를 닦습니다. 유막 제거라고 와이퍼질을 했을 때 잔상이 많이 남고 야간에 비퍼짐 현상이 일어나서 주행하실 때 많이 불편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기름막을 제거해주는 작업이에요. 유막 제거는 보통 앞유리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옆과 뒷유리도 모두 해줘야 시야 확보가 잘 된다고 합니다. 유막 제거 후 필수로 함께 해줘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 바로 발수 코팅입니다. 발수 코팅을 해줘야 유막 제거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고 하는군요. 깨끗해진 유리 표면에 이제 코팅을 해주는 거고요. 물 방울들이 맺힌 것들이 바람을 타고 뒤로 흘러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와이퍼 작동도 많이 안 하셔도 되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시야 확보가 잘 되고요. 네. 쭉 흘러내리네요. 네. 지저분했던 유막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데요. 광택 작업 전 차량 곳곳에 테이프를 붙여놓습니다. 광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형 패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면에 기스를 잡겠다고 이렇게 패드가 닿으면서 플라스틱 면에 같이 닿아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철판 면은 온도를 견뎠겠지만 플라스틱 면은 이미 일정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기는 녹아버리고 상처가 나고 데미지를 입는 거죠. 차량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플라스틱 부분은 모두 마스킹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루하고 귀찮은 작업이지만 조금이라도 빼놓은 곳이 있으면 차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중요한 작업입니다. 드디어 광을 내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굉음을 내는 광택기를 돌리기 시작하는 작업자. 자칫 잘못하면 페인트가 벗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철판 온도를 확인하며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파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약재랑 이 패드 그리고 기계가 돌아가는 회전수로 인한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열을 가지고 기스들을 지워내는 방식이에요. 사람 피부로 치면은 표면을 정리를 하고 스크럽을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광택기를 돌리자 차량 표면의 광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광택기를 돌리는 작업은 무게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회전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데요. 그런데 힘든 작업을 묵묵히 해내는 여성 작업자가 보입니다. 여자분들이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그런 여성분들이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도 좀 더 잘 해드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면 장장 8시간이 걸린 광택 작업이 끝났는데요.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반짝반짝해졌습니다. 벌써 옆방엔 새로운 차가 들어와 대기 중인데요. 이번엔 먼저 매트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스팀을 쏘기 시작하는 작업자. 매트는 물 세탁보다 스팀으로 청소하는 것이 훨씬 깨끗해진다는군요. 이번엔 매트 아래서 스팀을 쏘는데요. 갑자기 엄청난 양의 흙먼지가 위로 솟구칩니다. 진동에 인해서 숨어있던 게 올라오는 거죠. 셀프 세차장에 가면요 매트 빨래기가 있어요. 네. 매트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어느 정도 건조까지 돼서 나오시는데 그거 많이 쓰시죠. 네. 네,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자동차에서 꾸렁내가 난다, 오래된 냄새가 난다, 곰팡이 냄새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컨보다 매트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많고요. 매트에서 나오는 곰팡이 냄새가 자동차 송풍구를 내부 순환으로 바꾸셨을 때 이 곰팡이 냄새 다 자동차 환기구 통해서 다시 맡으시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에어컨 냄새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자동차 매트에 껴있는 곰팡이 냄새일 확률도 높아요. 스팀기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 몇 번 치신 다음에 운전 넣는 청소기가 있으시면 완벽한 건조가 힘들다면 집에서는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 매트 청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털어주고 청소기로 훑어내는 거예요? 네, 스팀기가 없다면 이 물빨래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엔 구입한 지 무려 17년 된 승용차의 헤드램프를 복원하는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오래된 차들 헤드램프가 많이 사가가지고
불이 들어와도 뭐 밟지 않고 많이 하기 때문에 램프를 최대한 그 조명이 들어왔을 때 밝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 램프 복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한 상태인데요. 헤드램프 복원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고 해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스킹을 끝낸 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지저분한 헤드라이트 표면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사포 작업입니다. 물 사포질을 마친 후엔 복원제가 스며들어야 하기 때문에 물기는 깨끗하게 닦아줘야 합니다. 800방 정도로 시작하시고 램프가 많이 깨끗한 상태인데 흠집이 조금 있다고 하시면은 1000방 이상으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사포를 구입하시면 뭐 낱개로도 온라인상에 팔고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어요. 이런 사포는 쓰시면 안 돼요. 빼빠 사포라고 하는데 나무 갈거나 할 때 쓰는 사포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헤드램프가 탁해지면 야간 주행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안전 때문에라도 꼭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면요. 살짝 복원제를 뿌리자 순식간에 밝아지는 헤드램프. 마치 마법과 같습니다. 사포질과 요 키트만 있으면 작업이 가능하신데 헤드램프 복원 키트라고만 이렇게 쳐보시면 요런 제품이 배송비 빼고 3만 원대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새 것처럼 깨끗해진 헤드램프. 정비소에서 고치는 3분의 1 가격에 혼자서도 쉽게 복원이 가능하니 도전해볼 만합니다. 처음 들어올 때와는 180도 바뀌었는데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오염이 되고 스크래치가 나고 강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요. 광택 작업을 통해서 예전에 그런 신차 느낌의 광도를 올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깨끗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